화려한 조명 아래 쏟아지는 박수갈채와는 정반대로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지금 차가운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습니다. 최근 사생활 문제로 방송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가수 숙행이 돌연 MBN 현역가왕 3본선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선사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출연 강행이 아닙니다. 자숙하겠다던 가수가 며칠 만에 지상파급 영향력을 가진 종편 예능의 메인 프레임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의 도덕적 잣대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컴백 아닌 컴백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방송계의 복잡한 톱니바퀴와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연예인 스캔들이 방송 시스템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미디어적 균열과 그 속에 감춰진 경제적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숙행의 방송 노출이 대중에게 그토록 경악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온 근본적인 이유는 자숙이라는 단어가 가진 사회적 합의를 방송사가 정면으로 돌파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층 취재 결과 이는 숙행의 강력한 복귀 의지가 아닌 사전 제작 시스템이 낳은 비극적 필연에 가까웠습니다. 현대 예능 제작 환경, 특히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경연 프로그램인 현역가왕은 보통 방송 3에서 4주 전, 길게는 한 달 이전에 이미 대규모 인력과 장비, 자본을 투입해 녹화를 마무리합니다. 숙행의 스캔들이 발생하기 전 이미 본선 1차전의 모든 대진표와 심사위원의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승패 결과가 확정되어 데이터화된 상태였던 것이죠. 제작진 입장에서 한 명의 출연자를 완벽히 도려내는 작업은 단순한 영상 편집의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해당 출연자와 맞붙은 상대방의 서사를 통째로 붕괴시키는 행위이자 프로그램 전체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숙행을 100% 삭제했다면 그녀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상두 출연자 강혜연의 점수 산정 근거와 승리 서사는 공중분해되었을 것입니다. 강혜연이 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는지, 어떤 무대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송사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여론의 문매와 프로그램의 구조적 완결성이라는 제작상의 절대적 가치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되 가창 장면만 도려내는 방식에 궁색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방송사가 시청자의 정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방송 사고에 준하는 서사 붕괴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기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업계 전문가들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특정 출연자의 완전 삭제는 도미노 현상처럼 전체 순위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숙행처럼 인지도 높은 가수가 포함된 대진은 프로그램의 핵심 줄기를 형성하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노출은 숙행의 활동 재개 선언이라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거대한 결과물에서 뺄 수 없는 부품을 가린 채 내보낸 불완전한 송출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보여준 편집 전략은 현대 미디어 역사상 가장 기괴하면서도 치밀한 지우개 기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승패 이해를 돕기 위해 분량을 축소했다는 기술적 해명과 시청자 정서를 고려했다는 면피성 문구를 동시에 삽입하며 겹겹의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화면 구성은 그 어떤 자막보다 냉혹하고 비정했습니다. 제작 현장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편집팀은 숙행의 단독 샷을 최소화하고 풀샷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라는 특명을 받았으며 특히 그녀의 목소리가 방송망을 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디오 트랙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무대 도입부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과 경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는 찰나의 뒷모습은 드라마틱한 서사 유지를 위해 남겨두었지만 정작 가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노래와 퍼포먼스는 단 1초의 오디오도 허용하지 않은 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집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면서도 청각적으로는 그녀의 예술적 행위를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대중의 심판대 위에 그녀를 박제해버린 셈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고도의 편집술은 불륜 의혹이라는 휘발성 강한 소재가 현역가왕의 주시청층인 가족 단위 팬들과 중장년층의 보수적 정서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숙행의 출연료와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체입니다.
대중은 논란 속에서도 돈은 번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고 있지만 실제 트로트 시장의 수입 구조를 들여다보면 숙행이 입은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미스트롯 6터키리라 출신인 숙행의 회당 방송 출연료는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가수들에게 방송 출연료는 사실상 미끼 상품에 불과합니다. 진짜 수익은 방송 누출을 통해 확보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 발생하는 1,000만 원 이상의 행사비에서 나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트로트 산업은 철저하게 방송 누출 인지도 상승 행사 단가 폭등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숙행과 같은 A급 중견 가수의 경우 평소 행사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를 호가하는데 이는 현역 가왕과 같은 대형 경연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단숨에 2,000만 원 이상으로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즉, 방송 출연 한 번이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출연료 300만 원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 방송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생 효과는 회당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무대가 통편집되면서 숙행은 출연료 300만 원이라는 푼돈을 챙기는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기회비용과 미래 수익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방송 한 번의 임팩트는 이후 6개월간의 행사 섭외율을 30% 이상 좌우합니다. 특히 트로트의 주소비층인 5,070세대는 TV 매체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방송에서 긍정적인 서사를 쌓지 못한 가수는 행사 시장에서 즉각적인 퇴출 위기에 직면합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방송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닌 일종의 쇼케이스이며 여기서 편집되었다는 것은 업계에 이 가수는 리스크가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지자체 축제와 기업 행사의 섭외 프로세스는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보통 숙행급 가수는 연간 50회 이상의 크고 작은 행사를 소화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당장 상반기 섭외의 80% 이상이 증발했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 매출 손실액은 최소 5억 원에서 8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종착지는 다가오는 1월 15일 법원의 판결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연예계 스캔들 대응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숙행 측은 모든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공식적인 추가 해명을 일절 중단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는 전략적인 보석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간 소송의 경우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물증과 법리적 다툼이 우선시되기에 판결 전 섣부른 언론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결과와 별개로 여론의 법정에서는 이미 가혹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륜 의혹이라는 꼬리표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트로트 팬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혔으며 이는 판결에서 설령 승소하더라도 이미지 오염이라는 잔상이 남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숙행 사태는 연예인 개인이 짊어질 도덕적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반전체의 리스크 관리와 검증 시스템 고도화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트로트계는 실력과 흥미주의 섭외 문화를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출연자의 사생활 리스크가 방송사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1월 15일 판결이 단순히 한 가수의 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넘어 향후 방송사가 논란 있는 출연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충성도를 자랑하던 숙행의 팬덤조차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의 완결성을 위해 그녀를 불가피하게 노출시킨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녀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대중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자숙의 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노출된 찬상은 대중의 기억 속에 더 강한 부정적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번 현상을 침묵의 골든타임을 뺏긴 연예인의 비극이라고 정의합니다. 대중은 논란 직후 연예인의 부재를 통해 그 죄의 무게를 체감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를 희석시키는 심리적 기제를 작동시키는데 숙행의 경우 의도치 않은 노출이 이 과정을 방해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편집의 윤리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방송사는 제작상의 효율과 완결성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한 개인의 자숙 의지와 상관없이 누출을 강제했을 때 발생하는 2차 가해 혹은 역풍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숙행은 제작진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나 그로 인한 모든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는 거대 플랫폼인 방송사가 출연자를 보호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 얼마나 기계적이고 차가운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과연 1월 15일 이후 숙행은 이 거대한 미디어의 파고를 넘고 다시 무대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연예계 관계자들은 판결 이후 그녀가 보여줄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복귀의 유일한 열쇠라고 입을 모읍니다. 단순한 법적 무죄 입증을 넘어 실망한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는 숨죽인 채 그 결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로트 부활의 시대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스타의 품격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